같이 만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. 서로 재혼이다 보니까 이제 재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재혼이시구나. 근데 아내가 저 정도까지 체중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나. 체중계가 2개 있어요. 매일 재요. 5-6번? 건전지를 뺐다 꽂은 다음에도 다시 재봐요. 목표 체중 49kg가 넘어가면 아예 안 먹어요. 가끔 보면 저보다 더 먹어요. 폭식하네. 밥 다 먹고 참외 같은 걸 사도 한 10개 있으면은 식후에 그 10개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요. 아이스크림도 한 통 다 먹고. 그러고 나서 이제 개원하는 거예요. 섭식장애로 병원을 갔으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이어트 약을 지워와 버리니까 애정 표현이 조금만 덜해져도 아 내가 살쪄서 그런가? 악순환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. 계속. 이제 서로 재혼을 준비하고 있고요. 이제 같이 계속 지낸 지 3년 정도 됐고 나이는 39살 한지선이라고 합니다. 네. 저는 31살이고요. 이름은 이설이라고 합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남편분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약간 좀 절실하게 연락 주셨다면서요. 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진짜 최대한 해보려고 했어요. 이제 이거를 지금 개원하는 것도 한 3년 정도 봐왔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. 저 만나기 전에는 이제 개원에다가 칫솔을 사용했었는데 그거를 삼킨 일이 있었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수술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걱정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거식증, 폭식증에 대해서 좀 보기도 하고 병원도 가고 이 심리상담 신청해서 받고 했는데 여전히 나아지질 않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한 1년 정도는 계속 간섭을 했어요. 먹는 것도 아, 이렇게 먹지 마라, 이렇게 먹지 마라 막 간섭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더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죠.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을 때 더 먹고.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라니까. 안 먹을 때는 완전히 안 먹어. 먹을 때는 정말 한 판 먹고 개운해는 이런 방식이잖아요. 아내가 먹을 때는 어느 정도 먹어요? 예를 들어서 이제 치킨에 피자를 시켰다. 네. 그러면은 제가 뭐 반마리 조금 더 먹다가 멈추면은 이게 이제 상 치울 때는 하나도 없어요. 싹쓸이. 그걸 다 먹어요? 그러면 그걸 다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이제 뭐 과일 담근 거나 이런 것도 싹쓸이.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사주면은 싹쓸이. 한 번에. 야, 야,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다.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? 어떻게- 저렇게 왜소한데? 근데 저는 알아요. 그거보다 더 먹을 수 있어요. 진짜? 더 먹을 수 있어요. 왜? 있는 힘껏 먹고 여기서 꼴딱꼴딱 할 때까지 먹는 게 토하기가 더 쉽거든. 그래서 적당히 먹지 않아요. 진짜. 칫솔을 사용해서 이게 이제 넘어가서 응급 수술을 받았던 그 정도란 얘기는 뭐냐면 손가락을 쓰는 범위로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죠? 그래서 보통 섭식장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하나가 거식증이 있고 또 하나 폭식증이 있는데 이 아내의 경우는 거식의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폭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보통 불레미아라고 부르는 건데 한 판 먹고 개워내고 한 판 먹고 개워내고 이런 방식인데 아내분께서 목표 체중이 좀 넘었어. 넘었으면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안 드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로 안 먹어요? 어느 날은 하루에 사탕 하나. 그걸로 그냥 하루를? 아니면은 이제 가끔 뭐 감자튀김 먹고 싶다고 하면은 아 버거는 안 먹어요. 버거는 안 먹고 감자튀김 그냥 사이즈 하나를 그걸로 또 하루에서 이틀. 이틀을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? 요만한 걸로. 근육 다 쓰러진 적도 있어요?
네, 한번 쓰러진 적도 있어서 응급실 가가지고 수액 맞기도 하고 며칠을 굶었는데 그때는?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더 넘게 된 것 같아요. 일주일을 안 먹어요? 아, 그래서 수액은 맞아요? 그러면은? 이제 말 그대로 실신했으니까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정신 들면은 이미 수액을 맞고 있는 거죠. 수액 맞으면 살찌지 않아요? 찔 것 같아서 안 맞아요. 아무리 아파도. 어머머. 그렇죠. 안 맞네. 찔 것 같아서 수액을 안 맞죠. 왜냐면 영양제가 들어가거든. 그럼 이게 살이 붙을까 봐. 그 남편분의 애정 표현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내가 이렇게 살이 쪄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셨다던데 그럴 때마다 좀 어떠세요? 황당하죠. 저는. 왜요? 왜냐면은 서로 약간 말다툼이 있거나 그렇지. 그랬을 때는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게 아닐 때는 항상 애정 표현을 하거든요. 그렇죠. 네, 항상 하는데 싸워가지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애정 표현이 줄어들면은 갑자기 거기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. 내가 이래서 살을 그렇게 관리하는 거라고. 아. 야. 내가 안 이뻐서 이렇게 애정 표현 안 하는 건지 얘기를 근데 하는구나. 그것 때문에 전혀 서로 갈등이 생긴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. 지나가는 여자 진짜 저 여자가 이뻐 내가 이뻐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? 다른 사람하고? 이거는 일상입니다. 아, 진짜로? 그냥 이제 번화가 같은 데 지나가면은 갑자기 물어봐요. 아까 지나갔던 검은 옷 입은 여자 저 정도 체형이면 남자들 기준에서 어떠냐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되돌아가서 보고 와? 이러면은 또 그건 됐다 그러고. 대답도 잘해주시는데 남편분이. 제가 지금부터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까지? 왜 그렇게까지? 하는데 이런 불리미아, 다시 말해서 폭식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다 답을 알고 있어요. 그래요. 본인도 알고 있어요. 그런데 답을 아는데 답을 쓸 수가 없어요. 이번 일주일 동안 몇 끼 먹었어요? 두 개. 예. 두 끼 먹은 것 중에 개워낸 거 있어요? 네. 그죠? 왜 이렇게 몸무게에 집착하게 됐어요? 가족 영향이 좀 전 컸던 것 같아요. 가족 영향? 무슨 얘기예요?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여자는 날씬해야 된다, 말라야 한다, 뭐 조신해야 된다, 뚱뚱하면 뭐 매력이 없다,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기도 했고, 그런 걸로 차별도 많이 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살은 언제 찐 거예요? 2018년 7월에 개월을 기억하네요? 네. 7월? 그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살이 쪘을까요? 대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교육원에 가서 공부를 거의 새벽 4시까지 하고 잠 한 3시간 자고 근데 맛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계속 먹으니까 이제 그게 생각하지도 않게 이제 101kg까지 가더라고요. 살을 어떻게 뺐어요? 그냥 11월 9일 날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1월 29일에 다이어트가 끝나는데요. 네. 그 이후로부터 49를 보는 날까지는 안 먹었어요. 그렇게 해서 살이 쭉 빠졌죠. 왜 구토가 시작됐어요? 살찌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. 내가 뚱뚱해지면 이 남자 떠날까요? 이 남자가 내가 뚱뚱해지면 나를 만질까요? 그건 모르겠어요. 내가 혹시 뚱뚱해지면 이 남자 바람 날까요? 네. 날 거예요. 그죠? 이게 남편 잘못이 아니에요. 이건 남편 잘못이 아니라 아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불안이에요. 이 불안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. 유기불안이라고. 아무도 나를 버린다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가 버려질까 봐 쩔쩔매는 거라. 이건 분명히 어느 지점인가 뭔가 있었어요. 와이프가 제가 이제 회사 회식 때 나 여기서 회식해 하고 걱정 말라고 사진을 보내줬더니 네.
그 위치로 온 거예요. 아내분이 네. 네. 그때 당시 이제 친구랑 저희 형이 회식도 남자의 업무의 하나인데, 응? 네가 가면 안 되지. 남자들은 회식도 막 승진하고 싶어가지고 회식 자리에 싫어도 참여하는 거다.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무슨 회식 자리가 승진에 영향을 주냐?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. 이걸로 이제 서로 말다툼을 했어요. 아이고. 네.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랬어요. 그건 그냥 의견 차이일 뿐이지 않냐. 그랬더니 제가 그 사람들 편든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그 사람 편든다고. 그렇게 한 2주 넘게 한 3, 4주 싸우다가 그 친구랑 형이 와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대요. 그 30년 지기 친구였어요. 네. 그래 알겠다 하고 네. 제가 두 사람을 불렀어요. 저희 집으로. 어머. 불러가지고 이제 사과를 했죠. 그래 미안하다 이러고 사과를 했는데 네 사과를 했는데 와이프가 그 친구는 용서가 안 된대요.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너무 화를 내길래 친구가 한 번 또 와서 사과를 했어요. 친구 만나기가 제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. 그치. 결국에는 그 친구 결혼식장에 제가 참석을 안 했어요. 그때 그 회식 그 사건 말이에요. 그땐 왜 그랬을까요? 따로 말은 안 했는데 그 30년 지기 친구가 너가 지선이 앞길 막은 거다. 다시 한번. 지선이 앞길 막았다 네가. 네가 지선이 앞길을 막았다. 아, 앞길 막았다. 중요한 건 나를 무시했어. 난 무시당하는 걸 못 견디거든. 이 사람은 나의 생명이야. 나의 모든 것이야. 유일한 보물 그것도 아직 나랑 결혼을 안 해가지고 법적으로도 아슬아슬해. 어찌 될지 모르고 내가 앞길을 막았다고? 내가? 이 말에 완전히 꽂힌 거죠. 그 속상함이에요.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할게요. 그 말이 속상했을 수 있어요. 전 이해가 돼요. 그런데 그 친구를 이 남편과 멀어지게 하는 그 과정은 이 남자에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진짜 너무 대단하다. 진짜. 웬만한 남자 같으면 이 어이없는 얘기에 오히려 크게 화를 내고 어마어마하게 싸워대고 그래? 넌 그러면 너랑 say goodbye, 안녕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 남자가 형님을 데려왔어. 그 친구를 데려왔어. 그 앞에서 사과를 시켰어. 이건 무릎 꿇게 한 거예요. 진짜 본인 앞에서. 심지어 한 번 더 왔어. 2번 무릎 꿇린 거예요. 결혼식을 안 갔어? 3번 무릎 꿇린 거예요. 근데 내 친구가 와서 이 사과를 하게 하는 건 남자들 세계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. 맞아요. 아, 진짜. 진짜 그건. 이걸 3번에 걸쳐서 한 거예요.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남편을 그 친구에게 3번 무릎 꿇게 한 거예요. 내가 가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이 친구들이 와서 나를 보고 내 아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. 그때 아내는 잘못했다. 그죠? 이번에 회사 회식과 관련된 그 경우는 나라는 사람이 지키고 싶은 유일한 그 지점을 이 사람들이 건드렸기 때문에 생긴 내 안쪽의 내부 문제였어요. 아내는 그닥 그렇게 안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. 계속 뭐가 있냐면 사랑받고 싶다. 내가 살이 많이 쪘어. 그러면서 살을 빼게 됐어. 그다음에 내가 구토를 시작했어. 왜? 내가 이 세상에서 관심을 받는 사람 그 첫 번째 경험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. 근데 아내가 지금 자극추구 점수가 1점이에요. 1점. 이 자극추구 점수가 1점인 건 거짓말이에요. 왠지 아세요? 원래 자극추구가 원래 99점이에요. 원래는.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? 침잠하고 있어. 왜? 남자들은 참하고 조신한 여자를 좋아하거든. 또 위험 회피가 지금 100점이에요. 이렇게 이 남자가 떠날까 봐 조마조마. 왜 그런지 아세요?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.
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. 좋아서 미쳐요. 심지어는 나를 만지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요. 근데 이 남자에 대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쩔쩔매나 했더니 이 남자 사회적 민감성이 0점이에요. 0점이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 시선 상관없어. 나는 내 방식대로 가면 돼. 아내를 사랑해요? 네, 사랑합니다.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? 네,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웬만한 남자 같으면 벌써 도망갔어요. 이 여자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도 이 여자랑 결혼하겠대요. 그러니 속색이지 말아요. 지금은 석식 장애에 대한 상담은 2차적인 거고요. 불안에 대해서, 유기 불안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야 돼요. 아내가 일 시간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일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. 본인은 모든 신경이 다 남편에게만 가 있어요. 그래서 약간만 흔들려도 나에게는 미친 듯한 공포가 올 거라고요.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 집중하는 에너지를 일로 조금 돌려야 돼요.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 내가 좀 안심이 될까요? 난 너밖에 없어. 난 너밖에 없어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? 아주 포화 상태에 이르도록 예뻐해줘야 돼요. 아주 포화 상태에 이르도록. 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, 아유,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. 여보, 이리 와. 아유, 내가 미안해. 아유,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속상하게 했네. 아유, 내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다니까. 마음 얘기를 해야 돼요. 팩트를 얘기하면 안 되고, 마음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럼 이 여자한테 얘기하세요. 나 너밖에 없다고. 난 너밖에 없어. 오.